자, 오늘 또 시장 관련해서 네, 지금 또 코스피 지수 10포인트 정도 빠져가지고 네, 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한번 전화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그 곽상준 팀장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곽상준입니다. 네, 뭐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워낙 말씀 잘해주세요. 굉장히 목소리도 밝으신데요. 그러니까요. 네,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. 네네. 그 우크라이나 악재 지금 뭐 이게 국민투표 이제 들어가서 이게 과연 진짜 러시아로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런데 네. 어떻게 지금 많이들 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조언 드리고 있습니까? 유럽 증시 상황 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데요. 예, 유럽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이 건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.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의 변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, 네. 유럽 입장에서는 바로 옆 동네에서 터지는 일이기 때문에, 그리고 또 하나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부분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서, 그리고 또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쪽, 그리고 친유럽 쪽으로 분위기를 틀어가던 상황을 중간에 끼어서 러시아가 딱 막은 상황이기 때문에, 유럽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촉즉발한 상황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, 네. 총알 한 방만 잘못 쏘면 사태 커질 수 있다.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만큼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 부분들이 계속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는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무역 수지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건데요. 주식시장이고 금융시장이라는 게 상당 부분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요.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어지는데요. 뭐 금 가격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을 봐서는 조금 더 이런 그 불안한 장세 흐름들이 조금 더 연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. 네. 팀장님, 네?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중국이 지금 악재가 계속 네. 터지고 있거든요. 네네.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정보 부채라든지 이런 얘기들은 그 전부터 쭉 나왔었는데 네. 계속 지금 어제도 나온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. 지금 네네네. 중국의 경기 둔화가 정말로 이렇게 뭐 정말 심각한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시는지 좀 네. 말씀 부탁드릴게요. 6개월 동안 주식시장이 거의 움직임이 제대로 없었다는 걸 감안해 보면 안 좋은 거죠. 네. 네. 그리고 그동안의 기대감들이 많이 꺾인 거고 최근에 한국의 소재주들 주가 하락하는 걸 보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한국의 소재주들은 중국 경기에 일종의 레버리지 역할을 좀 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하락을 감안해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꺾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또 하나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되실 게 구리 가격입니다. 구리. 예, 구리 가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. 이 구리 가격이 6,500달러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어서 6,40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는 7,200달러 연초에 하던 것이 갑자기 6,000달러대 중반으로 폭락을 했거든요. 네. 그러다 멈추나 했더니 한 번 지금 더 빠진 상황이에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한국에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 받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중국 친구들은, 중국 기업들은 구리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한국의 대출자가,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은행에서는 가지고 있는 담보물인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원금을 상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? 뭐, 이런 흐름들은 일반적인 거죠.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왜 중요하냐. 구리 가격이 떨어지는 건 뭐냐면 담보물 가격의 하락이기 때문에 신용이 한계 상황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. 또 하나는 일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으니까 은행 쪽에서는 담보물인 구리를 처분해서 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경우는 구리값이 더 떨어지겠죠.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구리 가격이고요. 그리고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이렇게 큰 폭으로 이렇게 안 좋은 데는 뭐 기존의 뭐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
중국 은행의 도산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. 이 그렇죠. 부분이 확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 리스크는 다음 주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워낙 공산당 일당 체제이기 때문에 설마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쪽으로 가도록 허용은 안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리 가격 반등 시까지는 마음을 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네. 또 하나 이와 연관해서 보셔야 될 게 참 신기한 게 원래 중국 정도면 기축통화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위안화를. 그러니까요. 그런데 위기를 맞으니까 최근에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죠. 야. 예, 그래서 위안화 약세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위기가 닥치면 일본과 다르게 바로 환이 약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? 일본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여주고요. 그렇죠. 안전자산이기 때문에. 근데 위안화는 조금 애매한데 지금 중국의 그 위기가 좀 높아지니까 위안화 약세로 좀 반응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그러니까 구리 가격 관찰해 보시고 위안화 가격이 강세로 아하. 간다면 안심하셔도 될 것이고요. 만약에 구리 가격 계속 떨어지고 위안화 가격도 약세 흐름들 지속한다면 위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중국 바라보시고 한국과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구리 가격과 위안화 야. 어떤 움직임들을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, 앞으로. 네. 네네. 팀장님, 네. 최근에 그 방어주 성격의 음식료주들이 네. 주르르르르 하락을 했습니다. 이 네.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단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음.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 시장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저퍼주 랠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네. 또 하나가 섞여 있는 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끼리의 수익률 경쟁 게임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시간이 좀 있나요? 예, 있습니다. 네네.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면 지금 추세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시장에서. 추세를 그렇죠.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맞아요. 네.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에서 마진 늘어날 걸로 생각되지 않고요. 또 현대차도 마진이 좋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관련 소재 기업들도 전망이 그렇게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. 결국 이런 그 주요한 거대 기업과 주요 업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추세 만들기는 힘들죠. 네.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제 또 떨어진다. 이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게 한 1,800대 그러니까 1,900 미만에서는 퍼가 거의 PER이 장부 가치가 한 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네. 않습니까? PBR이 1배 정도. 네. 예, 여기서 1배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. 또 그렇다고 위기 상황까지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고 올라갈 것도 없는 그런 장세니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제한된 자금들이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저 PBR 쪽으로 갔다는 것이죠. 네. 근데 이런 수익률 게임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쭉 수익을 내면 수익 실현하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현상의 하나가 음식료 업종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음식료 업종 주가 오른 종목들은 언제든지 자금들이 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. 네. 여하튼 저 PBR 주식들이 시장 중심이라는 흐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네. 중소형주 강세 흐름들도 조금 더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뭐 전략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당분간은 약간 좀 그 큰 종목보다는 좀 그 저 PBR 성격이 강한 그런 그 중소형주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. 뭐 이렇게 좀 보면 뭐 어떻습니까? 좋습니까? 어떻습니까? 네네, 충분하죠. 사실 실제로 지금 지수가 한 50포인트 빠지는 과정에서도 중소형주들 수익률 상당히 좋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지수 빠졌다고 그렇게 그 나쁜 장은 아닐 거로 예상합니다.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배당 줄 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. 예, 배당이 대체적으로 한 4월 중순부터 막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예, 그러면 이 배당금으로 중소형주를 베팅하지는 않을 거예요. 제 판단에는. 예. 배당금으로는 아마 중대형주들을 베팅을 하겠죠.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평소의 랠리 흐름과는 거꾸로 완전히 반대되는 거꾸로의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. 한 4월 중순까지는 중소형주 가다가 배당금 나온 이후부터는 중대형주들이 약간 바통 받아주는 정도 수준. 그렇다고 해서 상방이 아주 높이 열려 있지는 않은 뭐 그런 정도의 그 시장 뷰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.
아주 정리가 깔끔하죠. 아유, 네, 그러네요. 네. 네.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점심 잘 드시고요. 아, 구리가 또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저도 약간, 저는 피부로- 구리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야, 그 정도로 구리가 기업들 재산이군요. 근데 이게 지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, 굉장히 많이 빠졌네요. 악순환이 걸릴 수 있다. 그다음에 위안화도 빠지는 게 좀 심상치 않다. 이 두 가지 정도 보시면서, 아, 그러니까 이제 장이 막히니까 중소형주들이 움직인다. 네. 이런 얘기입니다.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중국이 기침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그렇죠. 우리는 독감 걸린다. AI 정도로. 그래서 지금 중국 리스크가 너무 크다. 예,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. 또 이거 괜찮을 거다. 지금 우려가 너무 과하다. 이런 좀 분석도 분석도 있고. 있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. 알겠습니다. 난감한 상황이죠. 언제는 난감하지 않은 상황이 있었나요? 아유, 그렇습니다. 매번 예, 어렵습니다. 예. 네, 쉬운 게 없어요. 인생이 난감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잠깐 뉴스 보고, 네, 임지영 기자와 함께 또 나머지 시간 또 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